천불의 한 명의 인간 게놈을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1메가베이스의 염기 서열을 시퀀싱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축이 로그 스케일이라서 첫 6, 7년 사이의 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최신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Y축은 10배씩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는 이 하얀 선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 선은 소위 무어의 법칙이라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급격히 내려가다가 다시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한 10배 가까운 그런 비용의 절감을 보게 됩니다. 이 아까 보여드린 그 흰색 줄이 소위 무의 법칙인데, 무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걸 클릭해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무의 법칙은 이제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무의 법칙은 인텔, 우리 컴퓨터 CPU를 만드는 회사가 인텔이죠. 인텔 회사의 회장이었던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으로서 컴퓨터의 이런 발전 속도 또는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반적으로 IT 기술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천불 게놈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5년이 경과한 2003년에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년을 기점으로 그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년 사이에 약 그 100배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불과 1년이 지났는데 Y축으로 두 눈금이 지나갔죠. 100배 정도가 발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거 시퀀싱 기술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생거 시퀀싱 기술을 개선한 것은 이런 이제 리니어한 그런 발전을 보일 수가 있고요. 로그 스케일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급격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시퀀싱 기술이 개발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거 시퀀싱 기술과 차별화되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여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라고)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은 워낙 보편화되어서 이 NGS의 N을 Next라고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Now라고 해석하여 NGS를 Now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4년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당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된 기술의 발전은 이제 소위 3세대 단일 분자 실시간 시퀀싱 기술이 또 많이 보편화됨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DNA 시퀀싱 기술이 저렴해지면 DNA 시퀀싱을 하는 연구자들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총 연구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같은 총 연구비로 더 많은 샘플을 또는 더 다양한 종을 시퀀싱하는 그런 오히려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종의 개념을 시퀀싱하거나 돌연변이를 발굴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는 데도 시퀀싱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의 오른쪽 축에 이 오른쪽 축에는 1불로 1달러로 얻을 수 있는 시퀀스의 양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위에 것은 이제 주어진 1메가베이스를 시퀀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1달러로 시퀀싱 할 수 있는 베이스의 양이니까 위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리 NGS니까 싱거싱거싱 기술의 발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약 19개월마다 2배씩 더 많은 양의 DNA 시퀀싱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이제 이 빨간 선이 이제 그 NGS에 의해서 NGS 기술 발달에 의해서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시퀀스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선은, 빨간 선은 약 5개월마다 한 번씩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NGS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이 같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시퀀스의 양이 19개월마다 2배 되는 것이 5개월마다 2배씩 되는 정도로 4-5배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은 하드디스크 스토리지가 14개월마다 한 번씩 2배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가 달러당 얻을 수 있는 메가바이트인데요. 여기서는 MB는 이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불에 1000원에 약 100메가에서 1기가 사이, 그러니까 10,000원을 주면 한 1기가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이 요새는 10,000원이면 뭐 테라바이트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약 1000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속도는 14개월마다 2배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속도인 거에 비해서 NGS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서열 데이터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서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하드디스크도 무의 법칙에 따라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NGS 속도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는 시퀀싱 비용 절감 속도가 하드디스크 비용 절감 속도를 추월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추월했다는 것이 2008년 기점으로 해서 이 속도를 초월한 그런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용 데이터 생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게놈을 연구하고 게놈의 기능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에 사용되는 시퀀싱 데이터만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만일 앞으로 일반인들의 게놈을 해석하는 그런 개인 유전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시퀀싱해야 될 때가 될 테니까 그 시퀀스를 저장한다는 것은 이제 IT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IT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바틀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다룰 텐데요. NGS 기술은 생거 기술보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서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아마 반복 실험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생거 시퀀싱으로는 10배 정도의 반복 실험을 했다고 치면 NGS 기술로는 100배 정도, 수십 배에서 100배 정도의 반복 실험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NGS 기술로 얻을 수 있는 NGS 기술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단위 샘플의 데이터도 매우 대용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복사 또는 전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분석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센거 기술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정확도는 그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한 분석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고급 IT 기술로 무장한 생명정보학 전문가의 수요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고메모리, 병렬 컴퓨터 클러스터 또는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운영체제도 윈도우즈 계열보다는 이런 계산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성이 자유로운 리눅스 계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제스 기술의 도입된 배경과 그에 따른 연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